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화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 시간에는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알아봤었죠? 볼록 거울로 물체를 보면 항상 상의 물체보다 작고 바로 뒷모습이야.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가 더 작아져 라고 했고요. 오목 거울로 물체를 봤을 때는 거울에 가까이 있을 때는 상의 물체보다 크게 확대된 모습이었는데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 거꾸로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이게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이었죠. 자, 오늘은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 의한 상을 할 거예요. 아우, 생각만 해도 헷갈리겠다, 그치? 자,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핵심. 빛의 굴절 정리합니다. 빛이 진행하다가 다른 물질을 만날 때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우리는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빛의 직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굴절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한 물질 내에서 빛이 곧게 나아갑니다. 스트레이트, 일직선으로 찍 뻗어나가는 직진이 일어나거든요. 물속이면 물속, 공기 중이면 공기 중 한 물질 내에서. 그런데 빛이 진행하다가 공기 중에서 진행을 하다가 물로 들어가요. 그러면 꺾이는 거야. 똑바로 못 가고 가다가 퓨 꺾여요. 혹시 우리 친구들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추격 장면 많이 보이죠? 내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어떻게 하다가 항상 주인공은 누명을 써요. 그지? 영화를 보면 꼭 주인공은 누명을 써야 돼. 그래야 영화가 만들어져. 그래서 주인공을 경찰들이 쫓거나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쫓다가 막 총도 쏴요. 우리나라 경찰분들은 많이 쏘나? 외국은 참 총을 많이 쏘는 것 같아. 그치? 무섭지? 어쨌든 총을 쏴. 그런데 가다가 물로 뛰어듭니다. 그러면 총을 빵 쏴요. 그럼 그 총알이요. 가다가 공기에서 물로 딱 들어가면 가다가 퓨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 보이죠? 이런 것처럼 빛도 진행하다가 꺾여 나갑니다. 공기에서 물로 갈 때. 근데 그렇게 물속으로 뛰어들면 총이 안 맞을까? 그걸요 해봤대요. 선생님이 봤는데 그걸 연구를 했을 때 총알이 가다가 물에 딱 들어가면 물이 저항이 세잖아요. 물 저항이.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어서 맞아도 위험하진 않은데 근데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한대요. 최소한 96cm, 1m 이상? 그러니까 96m였나? 90, 또 제대로 안 읽었어, 그지?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어느 정도 이상 헤엄을 쳐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들어가서 푹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한 1m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상처를 입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빛이 진행하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나아가다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꺾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 공기하고 물의 경계면이 있겠죠.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선을 하나 세울게요. 그게 바로 법선. 자, 눈으로 잘 눈 감고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공기하고 물이 있어요. 경계면이 있겠죠. 그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수직한 부분에 딱 들어맞게 입사광선을 보내보세요. 입사광선을 드르르르르 보내서 딱 들어가면 그대로 못 가고 굴절을 합니다. 그럼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이 입사각, 법선과 굴절 광선이 이루는 각이 굴절각이 되어 이때 입사각하고 굴절각의 크기를 보시면 공기 쪽 각이 클 거고요. 물 쪽 각이 작아요. 뭔 소리요? 지금 쌤이 공기에서 물로 빛을 보냈죠? 만약에 내가 물에서 공기로 보내면 똑같은 상태에서 물과 공기의 경계면 그리고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법선 그린 다음 그 만나는 점으로 물에서 빛을 쏘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서 빛을 쏘아 보면 경계에서 꺾일 거예요. 그러면 이때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보다 법선과 굴절 광선이 이루는 굴절각이 더 커요. 그러니까 입사각이 커요, 굴절각이 커요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각의 크기가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물 쪽 각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빛의 굴절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서의 빛의 굴절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볼록 렌즈는 여러분들이 금으시냐 돋보기 생각하면 되십니다. 나란하게 진행하는 빛이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 거울에서는 반사가 일어났지만 볼록 렌즈는 투명한 걸 볼록하게 깎았잖아. 가운데가 더 볼록한 렌즈라고 그랬죠? 통과합니다. 빛이 통과를 하면 굴절이 일어나요. 공기에서 렌즈 안으로 다른 물질을 지나갔죠. 렌즈에서 공기로 한 번 더 나오죠. 이렇게 다른 물질을 지나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굴절이 일어나게 되면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은 한 점에 모입니다. 뭐라고?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은 한 점에 모여요. 잊지 마시고, 반대로 오목 렌즈를 통과한 빛은요, 나란하게 진행하는 빛이 오목 렌즈에서 굴절해서 퍼져나가게 돼요. 자, 볼록 렌즈는 한 점으로 모으고 오목 렌즈는 퍼지게 해준다. 모두 굴절이 일어나서죠. 다시 한번 볼록 렌즈는 한 점으로 모아주고 오목 렌즈는 퍼뜨려줘. 빰빠라밤 하고 퍼뜨려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렌즈를 통과한 빛은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그걸 기억하시면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뭐라고? 렌즈를 통과한 빛은 두꺼운 쪽으로 꺾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핵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볼록 렌즈에 의한 상 특징 정리해보면, 렌즈 가까이 있을 때는 상이 물체보다 큰 모습, 크게 확대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물체와 렌즈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자, 멀어지면 크기가 작아진다. 이거는 불변이야. 멀어지는데 크기가 커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지? 멀어지면 크기가 작아지는데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볼록 렌즈를 통과했을 때 렌즈 가까이 있을 땐 상이 물체보다 크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돋보기 생각하세요. 볼록 렌즈는 돋보기는 볼록 렌즈로 만들죠. 이 돋보기 여러분들이 많이들 봤을 거야. 요즘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 돋보기가 그렇게 귀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마트 가서 아니면 문구점 가서 돋보기 사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살 수 있죠. 돋보기로 무언가를 보면 가까이 있는 물체가 으익 하고 크게 보이지. 커 보여. 아, 나 왜 커 보이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할까? 커 보여. 으익 하고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왜 이러지? 이상해, 쌤. 그치? 어쨌든 볼록 렌즈로 보면 크죠. 돋보기로 물체를 봤을 때 생각하면 볼록 렌즈에 의해서 보이는 상의 특징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아셨죠? 자, 렌즈에 가까이 있을 때는 커 보여요. 멀어지면 뒤집어져서 점점 작아진다. 확인하셨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세 번째 핵심. 오목 렌즈에 의한 상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인 상의 특징은 항상 상이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입니다. 언제나 always 작고 바로 선 모습이고요. 당연히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멀수록 작아지는 건 불변의 진리이고요. 항상 상이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이에요. 오목 렌즈에 의한 상은. 자, 여러분들 오목 렌즈에 의한 상을 쉽게 기억하시려면 안경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안경 쓴 친구들 많죠. 요즘에 왜 이렇게 안경 쓴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 속상하게. 안경 쓰면 되게 불편한데 쌤이 안경 썼거든. 여러분들이 보신 쌤의 사진은 안경을 벗은 모습이고요. 안경을 끼면 뭐 나름 예뻐. 안경 껴도 뭐 어쨌든. 자, 안경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많이 근시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 근시용 안경을 보시면 그 눈이 작아 보여.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 가지 경우요. 하나는 눈 댕 해가지고 메렁메렁메렁 해서 동글동글해 보이기도 하고 뱅글뱅글 그렇게 보이는
돋보기 안경을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근시용 안경을 많이 착용을 하고요. 근시용 안경 오목 렌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게 되면 눈이 작아 보여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안경만 벗었는데 막 사람이 되게 예뻐지는 그런 게 그려지는 드라마 되게 많죠. 근데 보면 드라마 속 주인공은 원래 예쁘고 원래 멋있었지. 난 안경 벗는다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 뭐 어쨌든 간에 안경을 쓰면요. 뭐라 그랬어? 오목 렌즈에 의해서 항상 상이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이라며. 항상 작으니 안경을 통해서 보이는 안경 쓴 사람의 눈은 항상 작게 보이는 거지. 좀 큰. 조금이라도 눈이 크면 좋겠는데 안경을 쓰면 더 안 그래도 작은 눈이 더 작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경 쓴 친구들의 눈이 혹시 작아 보이거든. 안경을 벗으면 커지겠구나. 저 사람은 눈이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 오목 렌즈로 물체를 보면 항상 작고 바로 선 모습 항상 작아 보인다. 멀수록 더 작다. 혹시 그 친구 눈이 유독 더 작아 보인다면 이 친구가 콧대가 높아서 이렇게 벌어져서 더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콧대가 높아서 예쁘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상한 생각을 했다. 자, 오목 렌즈에 의한 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얘기까지 했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볼록 거울에 의한 상, 오목 거울에 의한 상, 볼록 렌즈에 의한 상, 오목 렌즈에 의한 상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네 개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볼록 렌즈 그러면 돋보기, 오목 렌즈 그러면 안경, 근시용 안경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정리하시면 쉬울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핵심. 눈의 이상과 안경 렌즈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근시인 안경 오목 렌즈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근시인 사람들이 오목 렌즈 안경을 쓰는지. 기본적으로 근시는요.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원래 상이요. 우리 눈에 수정체가 있는데 수정체가 렌즈 역할을 하거든요. 수정체에서 빛이 굴절해서 한 점에 딱 모여서 그렇게 모인 점이 망막에 맺혀야 되는데 망막에 맺히지 못하고 망막보다 앞에 맺힙니다. 이런 근시는 안구가 살짝 길거나 수정체가 너무 탄력이 적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너무 두꺼워서 적어서가 아니라 탄력이 적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시가 되죠. 너무 두꺼워서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굴절이 되면서 두꺼워서 많이 굴절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쨌든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근시의 경우는 안경에 빛을 퍼지게 하는 오목 렌즈를 사용을 해요. 오목 렌즈를 사용해서 근시를 교정하는 거고요. 반대로 원시의 경우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희한하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책이나 신문 읽으실 때 아이고 안 보여 해서 책이나 신문이 점점 눈에서 멀어지세요. 우리는 안 보이면 이렇게 가까이 가죠. 쌤도 살짝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멀어지면 이렇게 멀리 보게 되는데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물체가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원시인데요. 원시 교정용 안경에는 빛을 모이게 하는 볼록 렌즈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기억을 합니다. 원볼, 근오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요. 원시 볼록 렌즈, 근시 오목 렌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핵심 정리 이야기 해봤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오늘 빛의 굴절 정리했습니다. 빛이 서로 다른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 빛의 굴절 확인을 하시고요.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고 오목 렌즈는 퍼뜨려주죠.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보면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확대된 모습, 멀어지면 상이 거꾸로 선 채에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확인했고요. 오목 렌즈에 의한 상을 생각해보면 항상 상이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 쌤 눈이 작아 보여 원래는 큰 눈이야 라고 빡빡 우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눈의 이상과 안경 렌즈 종류는 원볼, 근호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 오늘 마무리 지을 건데요.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